제가 예전에 올렸던 직장 시리즈 영상들에 달렸던 댓글 중에 한국과 미국을 비교하는 댓글이 있어서 두 분의 댓글을 한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론다님의 댓글인데요. 저는 올해 입사 2년 차인데요. 저도 내향적인 성격이라서 퇴근 후에도 다른 선배님들과 어떠한 교류도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리님께서 직장은 사람을 사귀러 오는 곳이 아니라 일을 하러 오는 곳이다라는 말에 저도 공감을 해서 실력을 늘리는 데만 집중하고 있어요. 한국도 미국처럼 직장 상사에게 잘 보일 필요 없이 눈치 안 보고 학연 지원 없이 실력만으로 살아남는 그런 사회면 얼마나 좋을까요? 글쎄요. 자, 또 데이지님의 댓글인데요. 제가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싫습니다. 미국 같은 서구권 나라들처럼 열심히 일만 하고 일로서만 평가받고 싶은데 우리나라는 실력 외적인 요인들, 특히 직장 상사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잘 보이고 그런 사교성들로 인해서 승진되는 그런 문화가 너무 싫습니다. 저는 그냥 일만 하고 싶거든요. 직장 동료들과 어떤 교류도 하고 싶지 않고요. 미국 같은 개인주의적인 나라에서 일만 하면서 살고 싶네요. 이 두 분의 댓글에는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죠. 첫 번째는 직장 동료들과 어떠한 교류가 없이 일만 하고 싶고 일로서만 평가받고 싶다. 두 번째는 미국, 유럽 국가들처럼 직장 상사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는 개인주의 문화에서 살고 싶다. 제가 이분들의 댓글을 고른 이유는 두 분이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신 게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골랐는데요. 제가 유튜브에서 직장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핵심 이야기들은 무례하고 부당한 직장 상사나 동료들로부터 자기만의 목소리를 내는 거. 자, 그리고 직장은 사람을 만들러 오는 곳이 아니라 일을 하러 오는 곳이다.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경 쓸 시간에 너의 실력을 키워라.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이 말들을 직장 선후배 동료들과 담을 쌓고 지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었거든요. 물론 직장에서 공과 사를 구분하는 건 중요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장 동료들과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조차 하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정을 주지 말란 이야기였지, 한국의 직장이든 미국의 직장이든 사교성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직장에서 사교성을 가지고 있으라는 게 쉬는 시간마다 동료들과 수다 떨고 일 끝나고 나서 술 마시면서 사생활을 공유하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커뮤니티는 하고 지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출근해서 누구를 만나든 반갑게 인사하고 최근에 있었던 PPT는 잘 하셨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저번에 어느 부서로 발령된 대리님은 잘 지내고 계시는지 안부 문자도 한번 드려보고 회식이 있으면 가기 싫더라도 가서 가벼운 스몰 토크라도 하면서 친분도 쌓고, 그러니까 아무리 내향적인 성격이라도 그 정도 기본적인 커뮤니티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승진에도 관심이 없고 연봉 올리는 것도 관심이 없고 그냥 나는 마이 웨이로 살란다, 자르려면 잘라라, 그런 거면 모르겠는데 저도 내향적인 성격이었지만 한국에서 일할 때든 미국에서 일할 때든 사교성은 정말 좋았어요. 직장에서 그런 기본적인 커뮤니티도 없이 일만 하면은 그냥 자기 혼자 고립이 되는 거예요. 미국이든 한국이든 내가 스티브 잡스급의 인재가 아닌 이상 사교성은 무조건 줘야 하는 거고요. 그런 사교성이 좋아야 회사 내 정보도 공유할 수 있고 어디에 좋은 자리가 났는지 회사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알게 되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직원의 승진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두 사람이 똑같은 실력인데 한 명은 굉장히 사교적이고 한 명은 굉장히 폐쇄적이라고 한다면 누구를 승진시킬까요?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는 서양의 직장과 서의 문화 세 가지를 한번 골라봤는데요. 서양은 미국도 있고 유럽도 있는데 저는 유럽은 못 가봤으니까 미국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유럽에 거주하시는 감독님 계신다면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자, 첫 번째, 미국은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이거 정말 심각한 오해고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저의 경험담뿐만이 아니라 저의 아버지가 7형제인데 5형제가 모두 미국에 계시고 제 사촌들도 다 미국의 1.5세 2세들이에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학교 나와서 직장 다니고 있는 사촌들에게 워낙 많은 이야기를 들었었고, 특히 제 사촌 여동생 한 명은 얼마 전에 유태인과 결혼했는데 칼텍이라는 굉장한 명문대를 나왔어요. 그 페이스북 본사에서도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고 그래서 미국의 대기업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자, 여러분들 언제 한번 시간 되시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영화를 꼭 보시길 바랄게요.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면서 놀란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와, 저렇게 미국의 직장에서도 저런 꼰대 문화가 있다고. 영화에 보면은 여주인공인 앤 해서웨이가 직장에 오자마자 맞선님에게 끊임없이 갈굼당하고 옷을 이상하게 입는다고 놀림당하고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업무 계속시키고 정해진 출근 시간보다 훨씬 일찍 전화해서 오늘 무슨 일 있으니까 빨리 나오라고 명령하고, 그리고 주말인데도 일 시키고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회의가 잡혔다면서 시판 그릇을 엎어버리고 직장의 보스인 메릴 스트립의 딸들의 학교 숙제까지 대신하게 만드는, 속된 말로 굉장히 한국적인 그런 장면들이 무수히 나오는데, 물론 영화니까 약간의 과장이 있겠지만 그만큼 미국의 회사에서도 선임이 후임을 엄청 갈구면서 부당한 업무를 시키기도 하고 또 직장 상사의 비율을 맞추려고 엄청 노력하고 보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주말에도 부르면 나오고. 자, 영화에서 그런 모습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사실 한국이나 서양이나 직장 상사를 어려워하고 보스에게 쩔쩔매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다녔던 제 사촌 여동생도 주말마다 맨날 불러서 일 시키고 또라이 같은 직장 상사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이란 종 자체가 아무리 문화가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도 기본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은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미디어에서 서양에 대한 환상을 좀 많이 심어놓은 것 같은데 그들도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다. 자, 두 번째, 서양은 개인주의 문화라서 직장이든 학교에서든 모두 수평적으로 지낸다. 근데 이것도 참 미디어에서 만든 환상 같은 건데요.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취향이나 성향을 존중해주고 침범하지 않는 거지, 직장에서 모든 직원들이 수평적으로 평등하다. 한국이랑 차이가 있다면 미국 애들은 자기의 목소리를 낼 줄 알아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견, 자기의 소신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줄 안다는 거지 결코 수평적인 문화는 아니에요. 제가 LA에 있는 클럽에서 일할 때도 다 20대 젊은 친구들이고 일반 회사보다 훨씬 자유로운 분위기인데도 늦게 입사한 직원이 매니저에게 무슨 말을 하니까 그 친구의 말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엄청 불쾌해하고 내가 너보다 훨씬 선배인데 왜 내가 너의 말을 들어야지 하면서 직원들을 집합시킨 적도 있었어요. 이렇게 집합을 시키면 그 덩치 큰 백인 애들, 흑인 애들이 고개 푹 숙이고 열중시켜 자세로 이렇게 쫄아서 가만히 있어요. 또 제가 한 번은 룸메이트가 UCLA라는 대학교의 학생이어서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남자애들 무리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애가 큰 목소리로 Hey, what time is it? 하니까 한 10명 정도 되는 남자애들이 Showtime, 후! 하면서 막 이상하고 웃긴 춤을 막 추기 시작하는데 얼굴을 보니까 이상하게 화장을 떡칠해놓고 모자옷도 입혀놓고 팬티만 입혀놓고 삐에로 분장을 시켜놓고 별의별 희한하게 분장을 시켜놓고 춤을 추고 있는데 그 주변에 의자에 앉아서 한 10명의 남자애들이 깔깔대고 웃으면서 주머니에 손 넣고 거만하게 앉아서 Hey, 더 열심히 춤 안 출 거야? 라고 막 소리 지르니까 그 춤추던 애들이 Yes sir 하면서 또 엄청 열심히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와, 그 모습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저 애들 뭐하는 애들이야? 라고 물어보니까 그 밴드 동아리 애들인데 선배들이 신입들 신고식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애들이 4학년 선배들이고 2학년 애들이 애들을 시켜서 신입생 환영회 및 신고식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 신입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욕스럽거든요. 사람들 많은 학교 축제에서 옷을 이상하게 입히고 이상하게 분장시켜놓고 춤을 추게 하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친구는 선배들에게 잘 보이려고 우통까지 벗고 막 열심히 춤을 추는 거야. 근데 UCLA가 명문대거든요. 그때 느꼈죠. 미국도 서열 관계가 명확하고 군기도 잡는구나. 그래서 한국이든 서양이든 실력 없는 신입이 선배한테 개기는 거는 욕먹을 짓인 거예요. 예전에 NBA 농구장에서 찍힌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렇게 시합을 하기 전에 신입급 선수들이 이렇게 벤치에 쭉 앉아있는데 고참급 선수들이 늦게 들어오니까 그 짬밥이 안 되는 신인 선수들이 이등병처럼 벌떡 일어서서 고참들 앉으라고 막 자리를 비키는데 아무리 신인이어도 NBA 선수인데 다 돈 잘 벌고 나름 자기네 학교에서 슈퍼스타 출신인데도 이렇게 고참들이 나타나니까 벌떡 일어서서 자리를 비키잖아요. 또 한 번은 르브론 제임스라는 NBA 슈퍼스타가 있는데 어떤 신입급 선수가 굉장히 건방지게 했나봐요. 그래서 르브론 제임스가 코트 위에서 그 선수를 세워놓고 째려보면서 무지하게 갈구는 장면이 중계 잡혔는데 근데 그 미국인들이 쓴 댓글을 보니까 르브론 제임스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신인 주제에 감히 대선배한테 개겨? 하면서 그 신인 선수에게 엄청 뭐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미국이란 나라 또한 위계 질서가 있고 수직적인 문화가 있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나 마이클 조던 같은 엄청난 실력이 있는 신입이 아닌 이상 미국도 이러한 사회적인 규범에 어긋나는 짓을 하면은 눈밖에 나고 손해를 본다. 자, 세 번째, 미국은 한국처럼 학벌을 보지 않고 실력만 본다. 따라서 일만 잘하면 된다. 이거야말로 진짜 엄청나게 큰 오해인데요. 제가 장담하는데 학벌, 학연 이런 거 미국이 한국보다 훨씬 심합니다. 일단 미국은 공교육 시스템이 완전 무너진 나라예요. 따라서 엘리트 교육을 받은 부류와 받지 못한 부류가 확실하게 나뉘어 있고 이 선을 뛰어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미국으로 이민 온 한국 분들이 어떻게든 자식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길을 쓰는데 한국의 입시 문화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 않아요. 미드에 보면은 각종 대학 동문회나 사교 파티를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만큼 미국 사회 또한 인맥, 학연이 엄청 심하다는 뜻이고 대기업에서도 학교 선배들이 후배를 이끌어줘서 오히려 면접보다 기업의 높은 사람의 추천서를 써줘서 들어오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그래서 성공의 뜻이 있는 미국의 학생들은 공부도 열심히 할 뿐더러 스포츠 활동도 엄청 열심히 합니다. 활달하고 사교적이지 못하면 생존하기 힘든 사회가 바로 미국이에요. 이렇게 그들만의 리그에 속하지 못하면 네임드 있는 직장에 들어가고 승진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한국도 심하게 학벌을 보고 학연이라는 게 존재하지만 그건 한국만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사진이라는 분야만 봐도 그래요. 진짜 LA 쪽은 캘리포니아의 산타바바라에 있는 브룩스라는 사진 학교가 있는데 여기 출신들이 사진 쪽으로 워낙 꽉 잡고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이 학교 출신 동문들끼리 열심히 끌고 당겨줍니다. 물론 LA에도 이름이 없는 학교 사진과 학생들이 있는데 여기 라인에 끼기 쉽지 않아요. 세상 어디에도 완벽한 세상은 없어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나라들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정말 몰랐던 허점 투성도 정말 많고요, 불공평한 것도 많고 부당한 것도 정말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영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들의 문제점이 너무 잘 보이고 개선할 점들이 정말 많이 보이는 나라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 정도면 전 굉장히 괜찮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문제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만큼 시험이나 스펙만으로 공정하게 결정되는 나라는 드물어요. 전 세계 선진국 국가들 중에 가난한 집안의 고졸 출신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라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한국의 가장 큰 장점은 그래도 국민들이 무언가 계속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계속 고쳐 나가야 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 문화도 20년 전 다르고 10년 전 다르고 5년 전이 다르게 보이지 않게 계속
발전하고 있는 나라니까요.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은 국가다. 많은 분들이 서양이나 미국의 예를 들면서 미국에서는 저렇게 한다는데 우리는 이게 뭐냐, 미국은 시스템이 저렇게 잘 돼 있는데 우리는 이게 왜 이러냐, 그런 식으로 비교하면서 한국을 비하하거나 나쁘게만 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